네, 안녕하세요. 부자대입니다. 지난 15강까지 아파트 가치 비교를 하고 또 매수 타이밍 잡는 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실제 계약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한 장 잘못 썼다가는 또 피 같은 또 수천만 원 정도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 써보시는 또 30대 입문자들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 시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를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8강에서는 계약 절차와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웬만해서는 30대 입문자분들은 직접 거래는 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쓰다 보면 글씨가 많다고 대충 넘길 수 있는데요. 딱 3가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주소가 어떻게 되고 몇 동 또 몇 호 이렇게 정확한지,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동호수가 공적장부하고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공적장부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하고 또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이 있죠. 자, 이 부분으로 그 아파트의 동호수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둘째는 거래대금입니다. 보통 거래대금에는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와 지급일자가 계약서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계획한 자금 일정과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중개사님이 오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셋째, 가장 중요한 인적사항인데요. 내 앞에 앉아있는 매도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또 신분증과 또 등기부 등본상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다 반드시 대조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대리인이 왔다고 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주겠지만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매수자를 또 지켜주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기본 항목을 확인했다면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 이 특약사항을 채울 차례입니다. 중개사님이 알아서 적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다음 5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권리관계 및 권리변동 금지 특약입니다. 계약할 때는 깨끗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잔금 치르기 전에 주인이 또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 또 이건 안 되겠죠. 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떤 특약을 써야 할까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2일까지 현재의 등기부 등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 배상한다. 자, 이런 특약인데요. 참고로 이 부분에서 잔금 지급일을 2일까지라고 특약을 쓰는 것은 매수인의 완벽한 소유권 확보와 또 매도인의 또 다른 설정에 대한 그 사기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시간 싸움인데요. 소유권은 효력 발생일이 등기 접수일이긴 하지만은 보통 오후에 오전에 잔금 치르면은 오후에 보통 접수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매도인이 또 설정을 오전에 할 경우에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길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잔금일 이전까지 현재 등기부상의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등 모든 권리 제한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말소를 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특약의 목적은 매수인의 권리 보호하고 매수인이 또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 깨끗한 상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약을 볼게요. 시설물 상태 확인 특약인데요. 하자 책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집을 볼 땐 몰랐는데 잔금 치르고 도배장판을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물이 샌다면 정말 눈앞이 깜깜하겠죠. 민법상 매도인에게 6개월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싸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잔금일 기준 6개월 내에 발생하는 누수 등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또 하나는 매도인은 누수, 결로, 구조적 균열의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잔금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책임진다.
계약 체결 당시 상태 기준으로 매매하며 잔금일까지 동일 상태를 유지한다. 잔금일 전까지 보일러, 누수, 결로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수리 후에 인도한다. 잔금일 이전까지 매도인은 누수, 구조적 균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며 잔금 후 발견된 계약 당시 존재한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또 이런 식으로 시설물 상태에 대한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참고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원칙은 민법상 하자를 발견한 지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지, 그러니까 그 하자에 대해서 안 지 6개월 이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계약서를 중개사들이 쓸 때 잔금일을 기준해서 6개월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자 발생 시기를 아는 시기가 입주 후에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특약을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세 번째, 임대차 승계 여부 특약인데요. 이 부분은 아파트를 매매 시에 임대를 낀 상태,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낀 상태로 매매할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특약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승계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임대보증금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특약에다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잔금일까지 임차인은 명도하며 명도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런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를 끼인 경우 확인사항이 있죠. 자, 이 확인사항은 또 보증금,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기간, 또 확정일자 받았는지, 전입상태 여부, 이런 등등을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인데요.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특약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특약은 잔금 이후에 체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내용에는 이제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또 본 아파트의 선수관리비는 얼마인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과 동시에 지급한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수관리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선수관리비를 이렇게 잔금일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잔금과 동시에 비용 정산 부분도 특약의 필수 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옵션 및 비품 인수에 대한 특약인데요. 본 매매 계약은 다음 시설물을 포함을 한다라고 해서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특약에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설치된 시설물은 매도인이 철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필수적인 특약사항을 좀 5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계약서 생각보다는 좀 어렵지는 않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핵심 특약사항 5가지. 자, 첫 번째, 잔금일까지 권리관계 및 권리 변동을 금지하는 특약. 자, 두 번째, 시설물 상태에 대한 하자 책임 여부 특약. 그리고 세 번째, 임대차 승계 여부. 그러니까 임대가 낀 매매일 경우에는 임대차 승계 여부 특약. 그리고 네 번째,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하는 특약. 다섯 번째, 옵션 및 비품 인수에 대한 특약. 이 부분이 핵심 특약인데요. 추가로 잔금 시 명도 지연 같은 중요한 특약도 있긴 한데요. 그 외 상황에 따라서 특약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5가지만 잘 넣어도 90% 분쟁은 예방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배운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기본 확인사항과 필수 방어 특약사항을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안전하게 지켜내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또 부기마가 소개하는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꼭 시청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으로 부자 되요.